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데스크 세 번째 시간 어쩌다 보니 다들 안 하려고 해서 진행을 맡게 된 정상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좀 재밌는 주제로 만났어요. 각자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각자 좋아하는 장르와 취향이 있는 또 세 명의 남자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진 어떤 노래에 대한 생각, 장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가진 취향과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저희 목소리를 힘들지만 계속 들으셔야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한테 저희도 가볍게 자기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 앞에 계신 동규님부터 좀 먼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아,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38년째 거주 중에 있는 데스메탈을 좋아하는 남자 이동규입니다. 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처음부터 떨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긴장됩니다. 방구석에만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면은 전 오늘 동규님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동규님이 가장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예. 그때 꺼냈던 이야기가 좀 어떤 거였죠? 그때 꺼냈던 이야기가 이런 군산 같은 작은 지방에서는 이 마이너한 취향, 뭐 데스메탈이라고 했지만 뭐 저 말고도 여러 가지 마이너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서로 소통하거나 뭐 연대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아쉽다라는 걸 주제로 했었지요. 네, 저도 너무 그 말에 공감을 해서 한번 이분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재밌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태선님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살고 있는 29살 문태선이고요. 저는 바다와 음악과 책을 합니다. 음악은 특히 록을 좋아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록밴드에서 베이스를 맡았었고, 직접 하는 그런 연주들도 너무 좋아해서 오늘 이렇게 세 분과 재즈와 메탈에 섞어서 락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바다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바다에서 그럼 혼자서 락을 크게 틀어놓고 막 그런 거를 상상하면 되나요, 저는? 제가 바다를 좋아했던 건 한다고 말씀드렸던 건 제 직업이 이제 바다랑 연관도 많고 그리고 혼자서도 실제로 바다에 새만금 방조제 같은 데 많이 가서 락을 그렇게 많이 듣기도 하죠.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파도 소리에 부딪히는 그런 락 사운드. 네. 근데 저한테는 사실 바다는 재즈거든요. 이건 아마 이제 제 자기소개를 할 건데 이건 아마 그냥 제가 재즈를 좋아해서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로 넘어가면은 저는 재즈를 정말 사랑하고 네, 또 술에 대해서 너무나 진심인 지금 저기 영화 시장 안에서 보틀샵 우수수라고 하는 이제 보틀샵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동네와 와인을 소개하는 에디터 정상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산에 맨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재즈만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뭔가 한창 그 고독한 게 좀 멋있어 보이는 거 알죠? 약간 이게 중이병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시절이 약간 있었거든요. 차가운 도시 남자 같은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근데 군산에 왔을 때 되게 고요한데도 뭔가 어떤 서러움과 아픔을 가진 듯 하면서도 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재밌고 캐릭터 넘치는 이 낭만이 있는 뭔가 내 삶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그건 재즈랑 되게 잘 어울려서 좀 그렇게 재즈를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예, 예, 오늘 어떻게 저희가 세 명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저는 재즈, 락, 메탈 이러신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음악이 발달하는 과정에 따라 가지고 하나도 겹치지 않게 지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좀 이렇게 한번 그 우리 음악 발달 과정대로 좀 챕터를 나눠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저 재즈 좋아하는 저한테 들어오시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저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재즈, 스윙, 블루스 이런 장르들이 있는데 정확히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힘들거든요. 뭐 데스메탈이나 락은 그렇게 정의하기가 나름 쉬운데 재즈, 블루스, 스윙 같은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상호님, 재즈 도대체 뭔가요? 와, 진짜 정말 오래된 질문입니다. 예, 저도 진짜 많이 들었던 그 질문이거든요. 도대체 재즈가 뭔가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말 재즈를 좋아해서 듣는 거지 재즈를 뭔가 규정 지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좀 꽂힌 말 중 하나인데 재즈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평생 동안 재즈가 정말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까 만도 저 되게 멋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마치 꼭 열반의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네, 그 뭔가 어쨌든 재즈는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장르고 너무나 다양한 장르와 합쳐지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이 노래 좋네 라고 한 다음에 이 뒤를 파고 들어가 보면 뮤지션이 그 재즈에 기반을 두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던 어떤 리듬이 재즈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듬이거나 좀 이런 쪽이라서 저도 정확히 재즈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게 정확하기보다는 뭔가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내가 그게 뭔지 모르더라도 그냥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 대답이 모른다가 돼버렸네요. 모르지만 되게 멋있는 답변이 되셨던 것 같네요, 이게. 모르지만 멋있는 걸로. 예. 그러면 모르지만 제가 재즈란 도대체 뭔가 이거 말고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재즈 뮤지션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근데 이거는 좀 확실해요. 사실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꺼려지는 게 약간 무서운 게 약간 그 힙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인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기 전부터 이분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챗 베이커를 되게 좋아해요. 예, 예, 되게 그 챗 베이커의 노래가 저는 군산하고 너무 잘 어울렸거든요. 약간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되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목소리가 늘 떨려요, 그분은. 그리고 트럼펫 나팔을 분다고 어제 한 분이 그러셨는데 그 트럼펫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이 정말 떨려요. 근데 이게 그 챗 베이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만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자존감이 낮다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를 늘 고민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저 같은 거예요. 저도 늘 정말 잘하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내가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방향에 맞을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노래들이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혼자서 뭐 위스키나 와인을 마실 때 일단 제일 먼저 이분의 노래로 시작해서 그렇게 챗 베이커로 시작을 해서 이제 다른 곳들로 많이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이라고 하면은 저는 챗 베이커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최민식 배우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는 분인데 끝까지 자기는 못하는 것 같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끝없이 자아성찰하고 발전하고 싶어하는 욕심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뭔가 오히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챗 베이커라는 뮤지션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우리들이 조금 뭔가 불안해하는 감정들, 코로나랑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챗 베이커라는 뮤지션이 사람들이 더 그 따뜻함과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불안한 게 아니었구나를 챗 베이커가 너무나 따뜻하고 차가운 선율로 되게 웃긴데 따뜻하고 차가워요 저한테는. 그 선율로 좀 우리 안아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작은 질문만 한번 더 드려볼게요. 그 챗 베이커를 힙해 보일까봐라고 먼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층에서 뭐 유행하는 기조가 있다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유행보다는 정말 제가 좋아해서 듣게 됐지만 어느 순간 재즈를 이제 그 유튜브에 뜨잖아요. 이렇게 챗 베이커가 어느 순간 그 떠오른 그 시점이 있어요. 알고리즘. 예.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챗 베이커를 나처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때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우리가 사실 이렇게 녹화를 하기 전에 우수수 그 보트샵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나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그 우수수라는 공간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를 봤어요. 찾아보니까 이야기도 뭐 듣기는 했지만은 그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와인을 마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고 그런 걸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음악회 마이너한 음악 취향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음악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 좀 로망도 있고 부러움도 있기 때문에 많이 궁금합니다. 아, 일단 그 정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너무나 사랑을 해요. 술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저랑 비슷한 취향이 아니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음악적으로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데 막상 저는 이 군산에 왔던 게 맨 처음에 왔던 게 글을 쓰려고 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글 쓰는 사람 정말 많은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카페 사장님이 글 쓰시는 분이고, 어느 순간 바 옆에 계신 분이 되게 유명한 작가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뭔가 혼자 있음에 고독을 좀 느끼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을 같이 쓰면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좀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갈증을 좀 느껴서 지금 이제 일단 보틀샵이다 보니까 와인을 판매를 하고 와인을 대신 골라드리거나 제 취향에, 그리고 그 사람 취향에 가장 어울리는 와인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번 9월에는 또 독서로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각자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재즈를 들으면서 근데 저는 술은 되게 진짜 맛있는 술을 아무도 없이 혼자서 아무 노래도 안 들으면서 그 마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괜찮은 술을 좋은 사람들과 좋은 노래를 들으며 먹는 게 훨씬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할 때도 제가 일부러 오늘 준비하는 와인에 어울리는 재즈들, 그리고 각자가 좋아하는 재즈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보내달라 했어요. 곡을.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또 술을 마시면서, 또 술을 마시면은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진심이 되거든요. 또 이제 그 이야기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술자리는 되지 않게, 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좀 자칫 회식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이 회식 분위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제 손을 떠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런 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기회 되시면은 저 다음번에 마이너 음악 청음회 한번 할 거거든요. 예. 각자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한국식 딱 해가지고 내가 왜 이 음악 좋아하는 거 오늘 하는 거가 약간 좀 그거에 좀 바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두 분 만나면서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라, 다음번에 또 기회 되시면은 제가 초청해 주시면은 맛있는 술 준비해 놓을게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그 성우님이 보틀샵에서 이번에 기획하신 독서 모임을 좀 이게 보니까 앉아서 그리고 읽고 그 다음에 만나서 나누는 걸로 이제 봤는데, 좀 그 모습을 상상을 해봤어요. 우수수 샵에서 서로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책을 읽고 재즈를 듣고 그 다음에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그 공간 안에서 이제 함께 있지만 각자의 거리를 두고 좋아하는 고독과 책과 음악을 즐기고 또 결국에 나누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참여하고 싶네요. 놀러 오세요. 저는 늘 맛있는 술만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저에 대한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태선님한테 이제 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제 지금 싹 넘어갔다가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락을 좋아한다고 했고,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락이라는 거는 되게 에너지 넘치고 그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막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태선님은 맨 처음 물론 이 선입견이긴 하지만 맨 처음 봤을 때 너무나 진중하고 진지하고 되게 그 차분하신 분이라서 좀 놀랬거든요. 이분이 락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좀 궁금하네요. 태선님은 락을 맨 처음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음, 맞아요. 제가 이게 첫인상이 차분하다, 이렇게 차분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락 자체가 이제 뭐 저항 정신이나 약간 그런 걸 표현하듯이 제 안에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밴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공연도 해보고 사람들이랑 합주도 하면서 제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차분하게 있다가 또 베이스 기타를 잡게 되면 베이스를 무릎까지 내려서 연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다 보면 약간 그럴 때 락이 또 재밌게 느껴지고 사랑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 저는 맨 처음에는 락에 빠진 계기는 드럼 소리였어요. 드럼 소리가 귀로 들리지 않고 심장을 쿵쿵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드럼을 배우게 됐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꼭 밴드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하 동아리실에 있는 밴드 동아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락과 밴드를 좋아하게 됐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꼭 그 요즘 말로 하면은 부캐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럴 수도 부캐. 있네요. 네. 저도 사실은 대학교 때는 밴드부였었거든요. 저는 그 카혼이라고 퍼커션이었어요. 저는 퍼커션을 맡았고 저는 보통은 전 세 명이서 그냥 이런 밖에서 버스킹이라고 하죠. 버스킹 같은 걸 좀 많이 했는데 그럼 태선님 같은 경우에는 밴드 공연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뭐 밴드 동아리니까 항상 저희 일정은 어떤 공연에 나가고 어떤 음악을 하지가 주된 논의거리였고 저도 그런 밴드 공연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섭외를 뭐 초청을 받거나 하는 걸 되게 즐겼었고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군산 지역 근처에서 많이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축제는 춘장대 해수욕장에서도 공연을 했었고 소곡주 축제 술 마시는 축제에서도 공연해봤네요. 실력이 나니까 갑자기 너무나 신나지거든요. 네. 심장이 약간 뛰었어요. 맞아요. 술이랑 음악은 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살짝 스파크가 튀신 느낌으로. 그러면 뭔가 그 락을 하거나 밴드를 할 때 가장 뭔가 마음을 뛰게 만드는 그 매력 포인트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뤄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은 말을 절었네요. 예,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자신의 모습일까요? 이거는 약간 제가 왜 밴드를 좋아하고 합주를 좋아하는지와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밴드라는 구성의 5인의 구성, 그 기본적인 드럼, 기타, 베이스, 보컬의 구성으로 실제로 연주를 하면서 저희가 그 오선지에서 각자의 악보를 합쳐서 가지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고 앞에 관객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 그게 엄청 떨리거든요. 저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즐거워서 공연을 하고 밴드를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사실은 베이스 대학교 때 시작해서 잘 못 쳐요. 근데 공연을 엄청 즐깁니다. 네, 그게 밴드 매력이죠. 베이스를 대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네, 제가 이제 베이스를 한다고 하면 뭐 전공자인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드럼으로 밴드에 들어갔다가 드럼을 너무 잘 치는 친구가 있어서 선배님들이 너 밴드 하고 싶으면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한 게 베이스였어요. 좀 베이스라는 악기를 잘 몰랐어요. 그냥 엄청 큰 악기 그리고 줄이 4줄밖에 없는 악기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베이스의 매력은 그거예요. 드럼은 리듬이고 기타가 멜로디라면 베이스는 드럼의 리듬과 그리고 기타의 멜로디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악기.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드럼과 멜로디가 같이 할 수 있는 네. 악기. 리듬과 멜로디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악기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대단하시네요. 그쵸? 멋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밴드를 한번 좀 해보고 싶으셔도 그러니까 악기를 처음엔 좀 다루기 힘들어서 그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베이스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추천할 만한 악기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세션을 추천해 드릴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밴드 세션 중에서 어떤 악기를 추천해요? 라고 물으면 이건 일단 무조건 취향부터 따라서 가야 되지만 그 환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드럼이라는 거는 이제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장비가 엄청 고가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드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드럼 하시는 게 낫고, 처음 진입 장벽이란 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베이스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묻어갈 수 있는 면도 있어서 뭐 물론 나중에 어떤 스킬적인 부분으로 가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 초심자분들이 베이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이에요. 네. 저도 꽤나 빨리 진입했거든요. 다른 거보단. 그럼 제가 작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요새 유튜브에서 보면 베이시스트들이 좀 자학적인 개그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엄청난 테크니션인데 막 혼자 슬랩하고 태핑 치고 막 그런 테크니션인데 밴드 리더가 야 그놈만 쳐 하는 그런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악기 세팅하는데 아무리 쳐도 안 들린다고 이러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 거에서 그런 뭐 에피소드나 느낌이 있으신지. 일단 이거 답변하기 전에 사람들이 아마 근음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근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소개해 주시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화음이라고 하죠. 만약에 도미솔이라고 하면 C코드, 그러니까 화음은 음이 쌓여서 만드는 건데 그 쌓여서 만드는 음 말고 맨 밑에 하나 뿌리가 되는 근음, 뿌리 근자거든요. 그 중심이 되는 음 하나만 연주하면 됩니다. 베이스는. 예를 들면 기타는 한 코드를 잡으려면 손가락 3개를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베이스는 한 군데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근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베이스의 매력이 그거 같아요. 그냥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거든요. 전 유독 제가 뛰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이런 분들은 베이스가 잘 맞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네, 사실 아까 질문을 안 해줬으면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러니까 뭔가 밴드에서는 결국 보컬이 좀 주목받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기는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나쁘다는 의도는 절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그런 세션들 간에 불화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주지라는 좀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공연이 끝나면 가장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게 보컬이고 밴드 합주를 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이 많이 쓰는 게 보컬이에요. 목 상태도 많이 판단을 받고, 그리고 일단은 보컬을 하시는 분은 제가 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락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강력한 비트, 그리고 전기 기타의 직선적인 사운드, 그리고 마지막이 락의 꽃 보컬입니다. 보컬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목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으시죠? 이렇게 또 대답을 이렇게 또 회피하시는 게 너무 제가 너무 악랄하게 저 질문했었나요? 아니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밴드들도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노브레인이라는 밴드 아시죠? 네. 거기서도 소주라는 곡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그래요. 그 드럼 보컬이 등장하는데 드러머가 날라차기를 하더니 마이크를 뺏고 자기가 노래를 해버리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보컬한테 알게 모르게 다들 쌓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일단 저희 지금 시간이 25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 이쯤에서 잠깐 끊었다가 저희도 좀 목 좀 축이고 다시 그 락 이야기 조금 더 나눈 다음에 메탈로 한번 넘어올게요. 지금 잠깐만 끊을게요. 네. 잠깐 좀 다들 잘 쉬고 오셨나요? 저희 이게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니까 목이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이제 태선님의 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함께 밴드를 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보컬을 질투하진 않을까에 대한 대답을 회피해 주셨는데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 노래에서 베이스랑 드럼 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하는 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실 없어지면 사람들이 되게 이거 왜 이상하게 안 좋지? 근데 있으면은 이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서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 저처럼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근음,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태선님이 하는 어떤 그 베이스나 밴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점인 건지도 좀 더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 밴드 세션을 좀 나눠보면 드럼이랑 베이스를 좀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컬, 키보드, 기타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들, 저희는 드럼이랑 베이스는 뒤에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짝꿍을 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드럼 베이스는 특히 합주할 때 눈을 많이 마주쳐요. 저희가 이제 리듬을 다루는 악기다 보니까 어떤 뭐 4분의 4박자면 이 한마디 안에서 4번을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같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소통하는 면이 있는데, 그 리듬 위에서 우리 기타, 보컬, 멜로디 친구들이 화려하게 얹어주고 하니까 저는 뿌리가 되는 저희 그 베이스 드럼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없으면 안 되니까, 또 그리고 그 소리를 알게 되면 음악 들을 때 저는 드럼 소리만 많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밴드는 그런 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재즈도 그렇고 모든 노래들이 특히 이런 밴드로서 운영하는 것들, 메탈도 그렇고 그렇게 함께 합주를 해가지고 되게 힘든 거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리듬이 다르고, 근데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가 그 곡의 전체적인 이런 기조를 잡아주고 내가 생각할 때 이때 딱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짜맞춰진 대로 좀 그건 진행하는 모습들이 저는 뭔가 그게 또 밴드의 매력이지 않을까. 태소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렇게 함부로 앞에서 막 그 보컬이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혹시 슬슬 저도 이 시간을 가장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었어요. 예, 저 이제 슬슬 메탈 이야기 들어봐도 돼요? 예, 예,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태수님에 대한 락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재즈랑 락은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좀 막말을 하자면 인간의 영역이죠. 예, 근데 메탈은 사실 저는 동규님 처음 만나면서 처음 그때 들어보기도 했고, 예, 예, 물론 메탈이란 장르가 있다는 건 알죠. 또 메탈 중에서도 데스 메탈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 노래가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그런 데스 메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예, 예, 그래서 먼저 일단은 저희가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예. 데스 메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무슨 장르인지는 들어보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지금 여건상 들려드릴 수는 없고, 뭐 궁금하신 분 있다면 유튜브에서 그냥 데스메탈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데스메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초기로 락앤롤이 있었죠. 락앤롤이 있었고, 락앤롤을 보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우린 더 센 음악을 할 거야 해서 펑크락이 등장했고, 그 펑크락이 등장하고 다른 친구들도 우린 더 센 음악을 할 수 있어 해서 나온 게 하드코어 펑크고, 그리고 그 하드코어 펑크를 보고 다른 친구들이 우린 더 센 음악을 할 거야 해서 나온 게 이제 스래시 메탈이고, 이제 그 스래시 메탈 밴드 중에서도 포제스드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이제 그 밴드가 공명으로 데스 메탈이라고 딱 명명한 곡이 등장하고, 이제 이것이 더더더 센 음악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하는 데스 메탈이라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탈은 그럼 결국 점점 더 센 음악을 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진 거라고 좀 봐도 될까요? 세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빠른 리듬하고 더 빠른 기타 연주하고 더욱 격렬한 느낌을 내는 기타 톤을 추구하고 격렬한 보컬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데스메탈의 기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아까도 잠깐 우리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희가 우수수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를 들으면서 좀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는 좀 놀랬거든요. 네, 태선님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메탈 맨 처음에 듣고 그 노래보다는 그 사람들이 노래보다는 그 정말 어떤 괴물의 울음소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도 음악인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거든요. 물론 정말 데스메탈 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문외한으로서는 그렇게 들렸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뭔가 데스메탈에서 추구하는 게 뭔지 데스메탈이 왜 그런 음악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아무래도 모든 장르의 파생은 그 반발심에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는 증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랄지 뭐 다른 사람이 평화를 얘기하고 싶어 나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랄지 아무래도 그런 좀 반골기질 때문에 그러한 장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데스메탈이 그 극단적인 점에 서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데스메탈이 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주제들이 많아요.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들어보셔야 안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게 너무 대중적이라서 사실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도 데스메탈이라고 했을 때 뭔가 해야 될까요? 그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에도 그 되게 무서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메탈 이렇게 이름이 아예 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감 없이 이야기하셔도 알아서 편집하지 않을까. 예. 그냥 편하게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메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요? 데스메탈은 데스메탈은 아무래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반항이죠. 반항. 반항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말하기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벼랑간 튀어나와서 막 나는 죽음이 좋다, 악마가 좋다 하면서 마치 학부모들이 경멸을 받는데 그런 경멸을 즐기는 듯한 그러한 마인드의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이를테면은 보통 사람들은 미움받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미 미움받을 대로 받아서 난 더 이상 미움받는 게 무섭지 않아 라고 그런 태도를 가진 바나나처럼 아무래도 그런 장르가 데스메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동규님은 그런 점들에서 어쩌다가 데스메탈에 그렇게 빠지게 되신 거예요? 제가 데스메탈에 빠지게 된 계기는 이거 좀 TMI로 가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 게임이 있었어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 배경음악이 메탈이었거든요. 둠인가요? 아니 둠은 아니고 썬더포스라고 비행기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 배경음이 되게 어린 마음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장르가 헤비메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빠지게 됐고 그러다가 어느 날 데스메탈 곡을 처음 접했는데 그게 꽤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파다가 지금까지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좋아하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저는 오히려 메탈이 되게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물론 하는 이야기들은 되게 무서워요. 예, 물론 저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괜찮지만 뭔가 그 이유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 들으면 되게 무서울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나는 이게 나야. 왜 이거를 내가 숨겨야 돼? 약간 좀 이런 그게 반항이라고 좀 저는 느껴졌거든요. 예, 좀 근데 또 솔직히 저는 무섭다. 예. 그래서 원래 메탈을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약간 생각을 했던 게 이 우락부락한 아저씨들 약간 그 머리가 엄청 길거나 아니면 아예 머리가 없거나 둘 중 하나이신 아저씨가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근데 만나보니까 너무 푸근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원래 메탈이라는 게 뭐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사실 듣는 청취자들은 저처럼 이런 너드라고 해야 할까요? 너드들이 많기도 하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너드들이 모여서 밴드를 결성해서 뭐 게임이랄지 그런 걸 주제로 데스메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멋있네요. 군산에도 혹시 그렇게 메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그런 동아리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디서도 사실 그거를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아마 제가 못 찾아본 걸 수도 있는데 전주라면 모르겠지만 군산에서는 없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맞아요. 맨 처음에 이제 모였던 것도 동규님께서 이렇게 나의 취향을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부재한 것 같다. 그런 모임이 좀 부재한 것 같다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마이너한 취향을 가진 사람끼리 좀 주제는 서로 다르더라도 뭐 심경을 토로하는 뭐 그런 모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 자리가 좀 비슷하게 된 것 같네요. 진짜 데스메탈은 약간 제가 술을 좋아해서 예, 예, 뭐랄까요? 보드카 같아요. 보드카. 완전 투명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가장 알코올 그 자체에 가까운 술이라면 뭐 보드카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사실 보드카도 되게 종류가 정말 많고 보드카 중에서도 일부러 거칠게 만드는 보드카가 있거든요. 일부러 부드럽게 만드는 보드카가 있고 하다면 데스메탈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거칠게 만드는 좀 그런 모두에게 이쁨 받으려고 만든 음악이 아니라 어디 한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봐라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선님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락 같은 경우에는 또 락 뭐라 하죠? 락 페스티벌 같은 게 있잖아요. 메탈도 그런 페스티벌이 있어요? 있지요. 물론 국내에는 없는데 저희 가까운 일본으로 보자면은 저기 사이타마에서 열리는 라우드파크라는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리고 나페스트 재팬이라는 메탈 페스티벌이 있어요. 아마 아시아권에서 제일 큰 메탈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메탈 페스티벌을 제대로 느끼려면은 미국 아니면은 뭐 유럽으로 가야겠지요. 그래서 저도는 일본까지는 갔다 왔는데 미국하고 유럽은 가본 적이 없어서 좀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 또 메탈에서도 그 메탈 시그니처라고 해야 될까요? 데스 메탈의 어떤 시그니처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있지요. 물론 뭐 데스메탈 하면은 연주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데스메탈이라고 할 수 있겠네라고 있지만은 가장 시그니처라면 아까 태선님도 했던 말씀인데 보컬은 꽃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데스메탈에서도 결국엔 보컬이 중요한 시그니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장르하고 달리 데스메탈은 그 특유의 보컬 느낌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하는 듯한 남들이 들을 때 무슨 노래를 이렇게 불러 하는. 그런데 이게 들어가야 데스메탈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편집팀을 한번 믿어보고 그 뒤에 잘 얹혀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소개해 주시는 음악 한 2가지 정도만 좀 추천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탈 처음 들으시는 분 입문자용 그리고 야 들어봐 한 무 봐라 하는 거 하나 이렇게 좀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을까요? 일단은 입문자용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좋겠네요. 베비메탈이라고 일본의 아이돌하고 메탈을 섞은 팀이 있어요. 아이돌인데 메탈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그 친구들 음악 중에 시스터 앵거라는 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이 배경음은 진짜 데스메탈이에요. 근데 보컬은 꼬마 여자아이들이 귀엽게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마 보컬의 일단 데스메탈의 가장 최대의 진입 장벽은 보컬이거든요. 보컬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악은 들만한데 목소리 나오는 순간 끄고 싶다라는 감상을 남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거는 그 보컬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무바라 하는 곡이 있다면은 군산 사람으로서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곡은 하나 있어요. 이를테면 군산이 일제 강점기에서 좀 수탈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대만이죠. 대만도 일제강점기에 속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대만의 데스메탈 밴드 중에 소닉이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밴드가 만든 곡 중에 타카오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타카오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일제강점기에서 강제로 징용된 그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곡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군산하고 좀 공통된 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주제의 데스메탈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네요. 한번 말씀드린 소닉의 타카오입니다. 근데 뭔가 우리도 음악 이야기 하는데 대선님도 락 중에서 좀 소개하고 싶었던 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한 두 곡 정도 이렇게 저희도 한 번씩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록이라고 하면 좀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어떻게 두 곡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가장 최애곡으로? 네, 아무래도 데스메탈은 제가 최애보다는 이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도록으로 했는데 저희는 한번 좀 취향으로 하나씩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두 곡을 추천드린다고 하면 저는 건젠 로지스라는 밴드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마 근데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많이들 접해 보셨을 노래, 아마 들으면 이 노래구나 하는 노래들도 있을 텐데 웰컴 투 더 정글이나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 뭐 이런 노래들을 다 건젠 로지스가 했던 노래들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국내 밴드인데 소네플이라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시사가라는 뜻으로 했던 그런 소네플의 노래가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사이키델릭한 약간 그런 매력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행복을 노래하거나 사랑을 노래하진 않아요. 약간 그 내면의 우울함을 약간 건드려줄 수 있는 노래, 그런 면에서 소네플의 서울이라는 노래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늘 사랑하고 행복할 수는 없죠. 그렇죠. 감정은 다양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가수는 챗 베이커, 재즈 뮤지션은 챗 베이커인데 챗 베이커의 채티스 룰라비 이게 발음이 맞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직역하면은 채티가 그 챗 베이커의 그 짧게 이야기하는 애칭이거든요. 그 챗 베이커의 자장가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의미가 사실 영어도 아니어가지고 그 노래 가사가 뭐라는지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여기 앞에 월명공원 있잖아요. 월명공원 올라가서 그 끝에 있는 정자로 한번 가게 되면은 또 거기에 너무 좋은 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딱 바다 보면서 그거 들으면서 누워 있으면은 그 정자에서 송충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목이 룰라비군요. 근데 어쨌든 되게 좋았어요. 어쨌든 그 노래가 가장 제가 생각했었던 좀 군산 같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저는 진짜 이런 자리가 너무 좋아요. 되게 뭐랄까 나를 정말 잘 알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알고 나의 취향을 확실하게 알아서 빠져있는 사람들, 뭐 아까는 이제 너드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전 오히려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어떤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보다는 나를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좀 이런 여기에서 전 진짜 멋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들 한 번씩 또 우리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한 번씩 하던데 오늘 좀 어떠셨는지 감상을 한 번씩 좀 들어볼까요? 저부터 말할까요? 먼저 하세요. 가위바위보를 하셔야 되고. 가위바위보를 해볼까요? 예능을 좀 추가해볼게요. 동현님부터 하시죠.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는 맨 처음에 군산문화재단에서 자리를 마련해줬는데 뭔가 어떠한 주제로도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 사실 그런 거를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이 어느 주제를 던져놓고 그거에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 자유적인 자리는 처음이고, 그리고 군산에서 이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그 주제에 맞게 부합되는 그런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내면에 쌓여 있는 모든 것이
분출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았고 즐겁고 다음에도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태선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희 셋이 이렇게 얘기하자고 마음 먹었을 때 제가 썼던 그 제목 중에 재즈, 록 앤 카오스라고 적은 거 기억나시죠? 그 초안. 네. 네, 저는 그 제목이 정말 오늘도 그냥 서로 좋아하는 노래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강력한 혼돈의 카오스 메탈 얘기도 들어보고 전 재밌었습니다. 예. 제가 재즈랑 메탈은 몰랐었는데 이렇게 예. 또 알게 됐고 군산에 이런 다양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두 분의 취향의 노래를 듣다 보니 제 이 유튜브 뮤직의 알고리즘은 이제 카오스가 되었고요. 근데 네, 저도 참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수수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거든요. 우수수에서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더 진실된 이야기, 좀 더 우리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들, 아까 말하셨던 좀 그런 것들이 저도 군산에 대한 갈증 중 하나가 그거였는데 오늘 이거 하면서 너무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되어가지고 너무 좋았네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진행을 또 맡게 돼서 아 근데 너무 잘하십니다 진짜.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셨나요? 네, 그럼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저는 태선님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 네. 이야기거든요. 왠지 이건 태선님도 한 번쯤 말씀해보고 싶은 주제일 것 같은데 그 군산 북페어가 얼마 전에 열렸잖아요. 거기서도 부스를 하나 맡으셔갖고 책을 소개하셨던 걸로 아는데 사실 제가 북페어에 참가를 못해서 그런데 한번 어떤 책을 쓰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북페어가 군산에서 아주 성황리에 열렸고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다와 음악을 주제로 바다 에세이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운 좋게 그런 북페어에서 제 책을 내걸었었는데 공연하는 느낌 같았어요.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객들이 저를 쳐다보는 기분, 제 책을 쳐다보시는 분들, 약간 그런 기분을 느껴서 재밌었습니다. 또 이게 또 그렇게 락과 밴드랑 또 그렇게 이어지네요. 모두 다 라이프 스타일의 기존은 좋아하는 취향이 나타나게 이게 되는 것 같네요. 취향이 있으면은 뭘 하든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대로 가는구나가 보여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제 여기 정도까지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한번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진짜 다음번에 꼭 저희 셋이 만나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 물론 그땐 녹음은 안 되겠지만 듣고 싶으시면은 우수수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말씀하셨을 기획이 있으면은 네, 불러주십시오. 다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뉴스데스크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상원이었고요. 문태선이었고요. 이동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